2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청소를 하는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층에 방이 56개예요. 그럼 거의 300평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지가 있을 수 있고 발자국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틀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거든요. 다 썰고 다 닦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1시간 정도는 걸려요. 그러면 이제 시간 좀 걸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사시는 분들이 오래 살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굉장히 지저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공실 청소하고 닦고 빨래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이면은 되겠죠? 1,500까지 물어봤어요. 일하는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뭐 PC 작업하는 것들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지금 평범한 시간도 다를 수는 있겠죠. 진상 고객 사례가 우리가 제일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업도 그렇겠지만 제일 안 좋은 게 돈을 못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살고 있는 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더 큰 소리 치는 그런 게 진상 고객의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자기가 혼자만 생활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발소리 크게 낸다든지 뭐 소리 지른다든지 술 마시게 들은다든지 이런 분들 진상에 해당할 거고요. 세 번째, 이제 그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용 시설도 그렇고 개인 시설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뭐 함부로 분리수거를 막 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상 고객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범위는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했던 이제 선입견에 따른 정보 부족이겠죠. 그걸 외부에서 볼 때와 실제 들어와서 봤을 때 차이점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선택 도전을 못 하는 걸 거고요. 내부에 들어서 봤을 때 거의 돈이 된다는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고시원 시장이 이제 권리금 많이 올라간 거겠죠. 양면성 있다 봐야 되겠죠. 지금은 저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채널도 지금 거의 안 하는 게 가능하면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방 개수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 시설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이면 창업했다 치면은 지금은 4억 이상은 있어야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했던 이제 코로나 때는 우리가 공실이 많았기 때문에 권리금이 저렴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시원에 대한 수요, 창업하는 수요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권리금이 저렴했던 이유고요. 지금 현재는 그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면은 그 당시는 소유자 시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공급자 시장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시원은 아시다시피 신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신축하더라도 워낙에 신축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입이 잘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물건 내에서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권리금이 올라갔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두 번째는 고시원이 안 맞는 분도 있어요. 쉽게 하면 고시원도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응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까 뭐 진상고객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대처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아까 조기 퇴직했다, 퇴직을 앞두고 들어온 분들 고시원 지원장님도 꽤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고시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90% 청소비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청소하면 좀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런 분들은 크게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것도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노출을 잘 시키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확률이 좀 높겠죠.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공실이 많아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은 팔아야 되겠죠. 그게 망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권리금을 손해보는 케이스가 되겠죠. 아예 뭐 해소 못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손해볼 것이냐. 그게 망하는 케이스 같아요. 왜 늘어날까요? 손님이 안 오는 거겠죠. 고객이 안 오는 거죠. 고객이 안 오는 건 왜 안 올까요? 첫 번째는 노출이 안 되는 걸 거고, 그렇죠? 유입이 안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관리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럼 고객을 쫓아내는 원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 뭐 청소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쉽게 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원하는 걸 리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 응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사실은 그 원장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원장님은 고시원에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시원 내에 입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불화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불안을 일으킨다든지 술을 마시고 온다든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본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어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조용히 퇴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 공실수재가 증가하겠죠. 사실은 지금 이 사례들은 현실과는 안 맞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쉽게 하면 이제 그 푸드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지내셔서 50대 초에 퇴사하신 분 한꺼번에 우리가 3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건축 설계 쪽에 했던 분이 왔었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죽전 쪽에 또 이제 우리가 회사 그 건물 관리라 그러는데 그분이 한꺼번에 이제 50대 초가 왔었는데 다 조기퇴직 한 분들이에요. 한 분은 그때 돈이 많지 않았어요. 1억 3천 정도 이제 와가지고 왔었고 또 세 번째 분은 정말로 돈이 적었었어요. 1억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두 번째 분은 이제 그나마 좀 한 2억 5천 정도 있어가지고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그 돈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만은 세 분 다 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다 세 분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두 번째 분은 조금 덜한데 첫 번째, 세 번째 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하고 깔끔해요. 그러니까 관리 잘 되다가 남자인데도 여성들부터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실 좀 있는 걸 인수했는데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직업도 생겼고 왜냐면 집에 눈치 보이잖아요. 사실 삼식이 만드니까요. 거기다가 사실은 첫 번째 분 같은 그 고시원에 와서 사무실 영화도 보고 그러거든요. 자기 개인 시간도 즐기다 소득도 발생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제가 좋았던 사례 같아요.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1억 3천 권리금하고 보증금 투자해서 1억 3천을 투자했고 아마 조금 더 인테리어는 했으니까 조금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은 최소한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분은 그때는 이제 송파 방이동이니까 좀 비싼 데죠. 그래서 한 2억 5천 투자했는데 거기도 한 6, 700 제가 최소 버는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 분은 조기에 회수해가지고 다른 큰 고시원을 차려서 지금 새롭게 이사했다 그래야 되나요? 새롭게 창업을 했던 사례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금액들은 현재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입니다. 고시원을 창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고시원 특수 매물이고요. 그리고 고시원을 따로 취급하는 중개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개사들이라든지 고시원 매물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 공실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어떤 분들은 발품 이야기를 하는데 고시원은 특수매물은 발품을 판매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걸 기회 손실이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례를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냥 그분들인데 의사를 맡기는데 제가 정리해 주는 건 확실하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기간에 한 고시원에 장이 둘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확실하게 원장과 실장을 전해 줍니다. 원장이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정해두고요. 결정권은 원장이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각각 두 분이서 능력이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못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상담하는 거를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시설을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역할을 배분을 시켜줍니다. 그런 걸 가능하면 침범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잘 지키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가는 것 같고 생각보다 다 부부 가문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고시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시원 아까 정부 부재로 해가지고 망하지 않을까, 진상은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근데 와서 실상들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럼 해소되고 역할들이 주어질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시원도 지금은 완전히 좋은 건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어찌되건 보통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갔죠. 거기다가 원리 임대료도 상승이 됐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과금, 구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저하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권리금이 너무 제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신중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운이 좋았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왜냐면 그 원인을 이제 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제 사례이기 때문에
힌트만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쉽게 하면 이제 고시원이라는 자체 새로운 아이템을 제가 찾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고시원은 건물주들만 생각했던 거를 창업이라는 아이템을 제가 컨설팅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던 시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을 지금 있는 시향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대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제가 저희 두서없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듣기에 따라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실패 사례가 많았고요.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 거에 대한 고민이 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노동시간이 정한 것들, 그리고 나중에 엑시트 할 수 있는 것들 찾았거든요. 그런 몇 가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을 이제 아이템들을 찾아가 좁혀가다 보면은 잘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